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온 모양이에요. 차가 엄청 많아요. 외곽순환에. 그래서 이제 막혀 있고, 또 이제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요. 요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맨날 있었거든요. 오늘 지하주차장에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또 아저씨도 생쇼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일장이 보는 중이었죠. 일장 보시고, 일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 봤어요. 등기의 의, 등기의 종류, 등기 대상. 세 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등기 효력이 있죠. 등기 효력과 유효권은 이번 달은 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빼고, 일단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가서 이제 216 가보세요. 중간은 잠시 빼겠습니다. 216. 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분, 지금 넘어간 부분이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언젠가는 물권법 총론 시간에.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좀 빼겠습니다. 빼고 이제 3장 가가지고요. 이제 등기 절차 총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이 이제 3장을 다 끝내고 이제 4장, 5장을 조금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이제 우리 주말에 시험 보죠? 오늘 수업 부분이요. 한 8문제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미리 다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총론 파트가 원래 시험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론을 잘 보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1장 부분에서는 이제 민법과 겹치기 때문에 약간 좀 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고, 일단 오늘 수업 스케줄 한번 딱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제목을 잘못 따라놨네. 자, 일단 요 두 가지는 뺐고요. 등기 시험 형태랑 서류 파트,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보시고 하나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3장 절차 총론. 자, 보시고 우리 언제나 등기는 이렇게 했어요. 등기는 절차법 그랬죠? 절차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꼭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뭐? 이제 보세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그럼 을이 이제 서류 가지고 등기소 와서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차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절차죠. 절차인데 보세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신청이 중요한 포인트.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 자르세요. 앞으로 이제 신청과 나머지. 그리고 또 이제 신청을 하는데 보세요. 원칙은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래서 이제 요 신청을 잘라요. 3개로. 잘라서 첫 번째는 공동 신청 그래요. 원칙. 갑과 을이 같이 온다. 원칙.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넘겨줘야죠. 그럼 이제 을은 갑이 준 서류 가져와야죠. 소면주의다. 요 이제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또 하나는 을은 원칙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에 3대 원칙 그래요. 원칙일 뿐이고 다 보세요. 첫 번째는 공동이죠. 언제는 등기를 갑과 을이 같이 신청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할 수 있고 또는 관공서가 촉탁도 할 수 있고 등기의 직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인데 여기서 곧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말 그대로예요.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형태 보셔야 돼.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다. 서면주의란 말은 종서로 내면 되겠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을이요 등기소 출석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 서류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그래서 정보라는 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정보라는 말은 간단하게 뭐다? 서류.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등기할 때 어떤 서류 필요한지. 또 하나 이제 원칙은 출석을 해요. 원칙은 아까 했죠.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가 등기 신청 방식.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식.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신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뒤에서 이제
접수, 심사, 기록 누가 한다. 요거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해야죠. 여기 여기서 불러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 오케이. 그리고 특징은 여기 아마 시험 보러 가시면요. 아마 올해 시험에 한 3개쯤 나올 거예요. 3개 나오면 에게 또 그러시는데 수업은 4시간 수업 분량이에요. 4시간 수업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유가 건 여기 지금 3개 나옵니다 그랬죠. 3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등기신 형태라는 거 요거 하나. 요거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요 두 가지가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요. 거기 나와요. 4장, 5장에. 그래서 3장을 잡아놓으면 4장, 5장은 편해요. 이렇게 됐고 앞으로 또 4가지인데 여기서 첫 번째 형태 파트.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요. 서류 파트가 내용이 많고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많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등기 절차, 총론 절차 쭉 한번 보시고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요거 봐야죠. 형태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등기 신청 관련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이제 등기 신청은 현재 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등기 신청은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청주의라 불러요. 등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고 또 신청주의란 말은 지금 했죠. 2가지 뭐 있다. 여기가 이제 당사자의 신청과 간공서, 촉탁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이죠. 근데 문제는 간공서 국가기관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여기서 촉탁 그래요. 그래서 촉탁도 여기 이제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가지예요. 신청과 촉탁. 그럼 2번째는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신청 안 해도 등기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청주의 예외는 뭐가 있다? 여기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예외가 또 2가지.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앞으로 자르세요. 형태 파트는 4가지예요. 이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4개고 이 4개에서 이제 가장 원칙은 뭐다? 가장 원칙은 신청이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요. 촉탁 등기가 뭐가 있는지, 직권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오늘 명칭 보시고 이제 다다음 주 수업 때 이제 촉탁 등기 종류, 직권 등기 종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책장 한번 봐주세요. 316 거기서 1번에 이제 절차의 개시 태양돼 있죠. 그 줄만 그어주세요. 자, 그 파란 1번 신청주의 원칙. 자, 가로 속에는 당사자 신청 또는 간공서 촉탁 돼 있고 밑에 그 제목에 줄 그으세요. 자, 양가로 1번 당사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줄 그어놓으세요. 당사자 신청. 옆에 2번에 이제 간공서의 촉탁, 제목 촉탁이고 그 밑에 봤더니 2번에 신청주의 예외라고 돼 있죠. 예외라고 돼 있고 자, 거기 줄만 그어볼게요. 3번째 줄. 자, 현행법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하나, 법원의 명령인 경우가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 예외.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렇게 뜰 거예요. 간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 OX. X죠. 이것도 신청주의예요. 이제 간공서니까 표현을 다르게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4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그럼 여기 4가지에서 이제 원칙은 뭐다? 원칙은 신청. 자, 또 봐야죠. 그럼 신청을 해야죠. 그럼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걸 이제 이렇게 했지. 그걸 이제 공동 신청 그러고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그게 단독 신청. 또는 갑과 을 말고 제3자 올 수 있죠. 제3자입니다. 이제 됐고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에서 원칙은 뭐다? 원칙이 이제 공동 신청 그래야죠. 이제 예외가 나오는 게 이제 단독 신청.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요 제3자는 뭔가 하면 갑과 을 말고 제3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봐야 돼요. 자르고 이제 앞으로 기억해요. 여기는 시험이 나오면 문제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당사자 신청 그랬죠.
요거 그거 물어봐야 돼요.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당사자가 되는 자격. 그거를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이제. 요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온 문제 첫 번째. 요거 나옵니다. 등기 신청 적격. 또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야죠.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그거 잘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게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또 이제 우리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요.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등기 명의 적격. 그렇게. 좀 이따 볼 사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된 사항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신청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 갑과 을을 앞으로 이제 뭐라 부른다? 갑과 을을 이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여기는 뭔가 하면 앞으로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 누군지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요게 등기에서 가장 기본사항이에요. 또 그리고 요거 최근에 이제 30회, 31회 두 번 나왔어요. 최근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등기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단독 신청은 요거 나와요. 시험 나오면 첫 번째가 단독 신청의 종류 물어보는 거. 또 이제 단독 신청 대표가 그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 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징은 시험이 나오면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온 파트가. 또 하나는 여기서 제3자. 제3자 여기는 자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특징이 작년 시험에 2개 나왔어요. 제3자. 여기 종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요 정도. 첫 번째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두 번째 채권자 대위 등기. 세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 그래서 이런 종류 한번 쭉 보시고서 요 파트는 아직까지 세부 사항은 문제를 못 내요. 용어 정리 위주로 딱 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가 이제 형태 파트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훑어보시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단독 신청은 뭐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뭐 촉탁과 직권 종잡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하나씩 봐야죠. 그래서 그 책은 거기 펴놓으세요. 218 펴놓으시고 그 2번에 이제 등기 신청 행위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이제 요거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다시 여기서 등기 신청 적격은 또 이렇게 하세요. 무슨 뜻?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자, 다시. 자, 또 우리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줘요. 다른 말로 이거를 등기 명의적격 그래요. 명의되는 자격. 또 자격 문제죠? 그럼 이제 다시 민법 시간에 사람의 능력을 구분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요거는 민법에 나오는 권리 능력과 거의 일치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상 뭐와 권리 능력과 거의 일치한다. 그럼 또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권리 능력 누구에게? 그래 모든 사람 인 또 민법상 인은 누구와 누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지. 하여지. 어차피 등기도요 민법의 특별법이죠. 이 민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은 자,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근데 특징이 뭐예요? 뭔가 하면 한 개 더 있어요. 여기서 비법인 사안자 요것도 이제 해줍니다. 자, 차이점 볼게요. 현재 법인의 요건은 뭐가 있죠? 법인 요건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해야 법인이죠. 여기는 설립 등기 돼 있어요. 그럼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명백하지. 등기돼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밑에 비법인 사안재단. 다시 비법인 사안재단 얘들도 이제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했고 대신에 뭐가 안 돼 있다?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불분명하죠. 민법에서는 요거를 권리력을 부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워낙 많아요. 우리는 비법인 사안전도 등기를 받아 줍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안재단. 여기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죠, 이제. 무슨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요.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와 안 되는 걸 잘라봐야죠. 간단히 비교할게요. 첫 번째,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자연인 명의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지. 자, 주의하세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상속 등기 하나 남아 있으니까. 네,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요. 죽은 사람 명의로 살아있게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등기소를 딱 가요. 딱 가서 이렇게 신청해야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 갖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해달라 신청하면 그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걸 안 해준다고. 그거 알아야지. 또 태아. 자, 태아요. 자, 태아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 문제. 우리나라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민법상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요.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사람이 될 가능성 있는 생명체지. 아직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가끔 떠요. 태아도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보세요. 법인인데 법인은 흔히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렇게. 이 법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법인과 사법인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법인은 들어봤나요? 자, 공법인 대표가 뭐가 있나요? 자, 그렇지. 공법인 그러면 그거예요. 국가와 관련되는 법인. 대표는 국가나 지자체. 국가도 법인이에요.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이동까지. 시군구까지지. 그러면 시군구까지는 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나머지 자 읍면이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지.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기억하세요. 학교. 학교라는 말 많이 쓰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법률상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뜻이에요. 법률상 학교는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학교 건물. 그러면 이 말이에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 명의가 아니고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학교 앞에 쓰여 있어요. 무슨 재단 법인 이렇게. 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요거 구분하세요. 요거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요 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민법상 조합. 이유. 자, 농협 아시죠? 축협 아시죠? 자, 그럼 다시.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그럼 걔는 명칭이 조합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농협법 1조.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이가 등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제. 농협, 축협, 수협을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특별법상 조합, 그래요. 특별법상 조합. 얘들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이 뭐다? 법인이에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다시 이제 여기서. 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에 예가 뭐가 있습니까? 응? 민법상 조합의 예. 농협? 농협 아까 법인 됐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봐요. 우리 줄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전에 민법상 조합 그러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자,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하죠.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모아 사업하자. 라고 약속을 딱 하죠. 이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 뭔가 중요한 게, 이 민법상 조합은 단순하게 동업 계약이에요, 계약. 그 문제는 보세요. 계약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다, 없다? 계약이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라고.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봐요. 문제는 그럼 갑을병이 3억을 모았어요. 3억을 다 모아서 이제 갑을병이요. 요 3억으로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매입하면 이 토지는 이제 어떻게 등기해요? 민법상 조합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이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그래야지. 자, 민법상 조합. 합의니까 소유 형태는 뭐다? 합의요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잘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주로 시험 나오는 주요 지문들입니다. 일단 보셨고 하나 더.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그렇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거지. 주의하셔야 돼. 다시. 우리는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명의로 등기하고 대신에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근데 이것도 막상 시험 뜨면 헷갈리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앞에 세 가지 꼭 보셔야 돼요.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지단. 이 책에서 줄 한번 보볼게요. 자, 일단 218페이지 제목 등기 신청 적격. 이제 보시고 옆에 가서 이제 1번 제목만 자연인 결론 착각하세요. 자연인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에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만 딱. 태아가 최근에 한 2번 떴어요. 그 지문이. 그럼 3번에 법인은 뭐 문제 없고요. 3번에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거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요거는 시군구까지 읍면리동까지. 시군구까지고. 그 나머지 읍면동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예요. 예외하지 보지 마시고 원칙 없고. 그 4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지단. 1번 그거 줄거주세요.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지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자, 그 다음 줄으세요.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명의로. 됐고. 자, 그 다음에. 책에는 빠지고 이제 그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자, 등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등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장난치는 지문. 이렇게 와요. 첫 뭐라면요. 비법인 사단지단 소유의 부동산은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한 번 더 해줘? 알았어. 자, 다시. 자, 잘 들어. 비법인 사단지단 소유의 부동산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X지. 누구 명의로 하라고? 얘네 명의로 하라고. 그렇지? 그래서 등기만 대표자가 그냥 신청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아주 쏘기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럼 5번의 학교도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끝에 자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끝에 학교 명의로 그를 대표한 학교장 등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돼 있죠. 근데 이게 좀 기분 나쁜 지문이에요. 설립자 명의라는 게.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 가서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그다음 이제 그 명의로 이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에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6번에 1번. 자, 민법상 조합. 꼭 그렇게 와야 돼요.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자, 민법상 조합은 자, 당상력이 없으므로 그 옆에 이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이렇게.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줄고 가야 돼요. 특별법상의 조합.
농협, 축협, 수협. 얘들은 명칭은 조합이죠. 실질은 뭐다? 실질은 법인입니다. 법인. 일단 그렇게 보시고 7번은 보지 마세요. 아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안자. 이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보셔야 돼요. 비교. 첫 번째 하세요. 가장 기본되는 사항 하나고. 그 다음 이제 공동 신청 들어가야죠.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말. 우리 맨날 하던 말이에요.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은 그거 와야 돼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개념을 꼭 잡으셔야 돼. 다시. 자, 10번 보세요. 똑같은 권리자 의무자예요. 근데 앞에는요, 실체법상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절차법상 그래요. 우리 흔히 등기에서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민법. 여기 이제 뭔가 하면 민법에 관련되는 권리자 의무자예요. 또 이제 절차법 그러면 무슨 법? 이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게 뭔가 하면 똑같은 권리자 의무자예요. 여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사건 그림 봐야죠.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그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집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게 무슨 권리? 요게 등기 청구권. 그래서 이제 청구권인데 요 등기 청구권의 발생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매매 때문이죠. 그럼 매매라는 게 우리가 말하던 민법상이죠. 그래서 실체법 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제예요.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요거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청구권 행사했죠. 그래서 을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상대한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실체법은 이 문제예요. 청구권에 따른 분류.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이제 행사했죠?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그러면 등기부에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을 앞으로. 그럼 이제 을이란 사람이 등기부의 소유자로 기록이 됐죠. 을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등기부에는 누구 명이 없어졌다? 갑 명의가. 그럼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래서 절차법. 저 절차법은 요거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기록에 따른 분류.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죠. 누가 앞으로 등기됐는지, 누구들이 없어지는지 그것만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론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법,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원칙은 이렇게 일치합니다. 양자가. 실체법이든 절차법이든 똑같아요. 첫 번째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나 일치는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이제 그림. 이번에 이제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이제 대금을 줘야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요, 요 B가 등기를 안 해요. B가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 이때는 이제 A가 B한테 내 등기 좀 받아가라 그래야죠.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내 등기 받아가라. 요거는 요거지 이제. 등기 인수청구권.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럼 또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수청구권. 청구권이죠? 요거 행사를 누가 했어요? A가. 그럼 A가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청구권 행사했으니까. 그럼 상대방 B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B가 이제 협력을 하면 이제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하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B. 그럼 B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 이제 누구 명이 없어졌다? A 명의가. A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등기 인수청구권 나올 때 인수청구권. 이때는 실체법, 절차법 이 개념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겠죠, 이제. 요게 또 하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거의 매번 쓰는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중요한 건 앞으로 실체법은 안 따져요. 어차피 민법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다? 절차법. 그럼 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앞으로 이제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됐는지. 그럼 이제 한 번 더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실체법은 어차피 이제 의미 없으니까 안 따지고. 자, 절차법이에요. 첫 번째,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기록상 꼭 이 말이 와야 돼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또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똑같아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이 파트를 외운다가 아니고요. 자꾸 따져봐야 돼요. 누가 앞으로 등기됐는지, 뭐가 없었는지 이렇게. 그 비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또 가끔 이런 질문 떠요. 자 보세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해요. 여기 일치했죠. 근데 이게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에요. 언제는 불일치한다? 등기 인수정권 나올 때. 요 말. 요게 떠올라야죠. 등기 인수정권. 이렇게 이제.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 등기에서 가장 기본사항이에요.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책에 줄 한번 볼게요. 자, 221. 3번에 1번. 공동 신청 원칙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줄.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신청합니다. 원칙이고 밑에 체크하세요. 2번에 1번. 절차법상의 의미. 절차법 체크하고. 절차법. 기억번. 자,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란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 짐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꼭 그렇게 나와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이게 뭔가 하면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그걸 따져보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란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로상 형식적 표시되는 자. 또 나왔죠. 형식적 표시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여기예요.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반드시 뭐에 따라 분류한다? 등기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구 등기 없어지는지 그거를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실체법은 뭐 나왔는데 의미 없고요. 실체법은 뭐 그렇게 하시면 돼.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뭐 세부사항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핵심 다지기 박스, 그 박스 별표 10,000개. 치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자, 집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각종 등기할 때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별이 등기법의 가장 기초예요. 자, 이유. 우리가 3교시에 그거 나올 거거든요. 등기할 때요.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그게 등기 의무자 거예요. 또 등기할 때 인감대 와야 돼요. 인감신명도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그것도 의무자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각종 등에서 요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등기의 이제 가장 기본 파트입니다. 자, 근데 자, 223 보신 그 박스. 뭐 간단한 박스죠?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 내용도 없어, 박스가. 나중에 썰노트 보시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고개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아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외워봤자 돌아서면? 그쵸. 그거는 다 똑같아.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제 따져보면 돼요, 그냥. 따져서 이유만 알면 되니까. 자, 고개 들고. 자, 짚어보세요. 이 첫 번째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긴다.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을? 을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갑. 왜?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했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소유자죠. 우리 병한테 이제 자기 집을 전세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을가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왜? 병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그럼 등기 의무자는 을. 왜? 등기해줄 의무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 따져요 그냥. 등기했고 그다음에 전세권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을과 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을이 권리를 회복하겠지. 등기 의무자는 병. 왜? 전세권이 이제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자, 또 이제 을이 소유자죠. 자, 을이 이제 자, 정한테 딱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정. 왜? 정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왜? 등기해줄 의무를 주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또 봐요, 이제. 그럼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이건 정이요. 정이 무한테 자신의 저당권 이전합니다.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누구? 무지. 왜? 무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정이지. 넘기고 아웃. 이렇게. 이거 따져요 그냥. 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얘는 벌써 아웃이죠? 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따져요 그냥.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구이 없어지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풀리는 문제예요. 이렇게 다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 한 거는 가장 쉬운 레벨이어서요. 이제 하나 올려서 다시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요? 그렇지. 매수인 그래야지.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지. 시험에 갑과 을로 안 물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 그게 조금 더 어렵거든. 용어가. 자, 첫 번째 소유자고 이제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근데 병인데 뭐라 불러요? 전세권자야? 전세권 설정자야? 전세권자. 전세권 취득세는 권자지.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다시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전세권 될 때는 이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했고, 그 후에 기간 만료. 이제 말소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을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니까 뭐라 불러? 전세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렇게 용어만 잡으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또 다시 이제 을이 소유자죠. 을이 이제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을가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저니까 뭐라 불러? 그렇지.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일반적으로요. 설정자가 집주인. 그리고 또 하나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저당권자가. 그거 알면 돼. 이번 다시 여기서 이제 정이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을 넘겨받았지? 그러니까 저당권 양수인. 등기 의무자는. 그러니까 정이니까 뭐 저당권자 그로 되고 저당권 양도인 그로 되겠지. 표현이 좀 되게 다양해요. 이거 알아야 돼. 그럼 다시 이제 설정 이전했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의뢰 등기를 저당권 말소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설정하고 이전한 후에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의리니까 뭐다 불러?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얘는 아웃이죠? 뭐니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용어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용어만 알면 충분히 풀려요. 그래서 됐고 이제 자 표정이 밝으니까 한 번 더. 자 고개를 들고 요거 이제 하고 이제 쉴게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이제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맨날 하는 말 각종 등기에 권리자 의무자가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개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갑이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이 저당권자죠.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자, 첫 번째요. 자, 을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니까 아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했지. 양수인. 등기 의무자는 뭐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전한 후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누구라고? 갑. 그새 또 틀려. 그새 또. 갑이니까 뭐라 불렀어?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요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해버렸네 또.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죠. 자 봐요. 이제 A가 B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A가 부동산의 소유자죠. 그럼 그 후에요. A가 C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돼야 안 돼? 처분해도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는 설정 등기한 후에요.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똑같죠. 이 B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그 원인이 변제도 있을 수 있고요. 변제. 또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변제를 이유로. 자, 보세요. 이 B의 등기를 변제를 이유로 B의 등기를 말소할 때. 그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원칙은 C죠. 왜? 얘가 이제 소유자니까. 그 C가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어때요? A와 C가 소유권 넘길 때요. 이렇게 했어요. A가 C한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원칙은 C인데 누구도 할 수 있다? A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변제가 원인인데 그때는 보세요. 현재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둘 다 가능 그 말입니다.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죠. 그러니까 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요 이제 B의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자, 봐요. 소유권 넘어갔죠. 그럼 얘는 말소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C가 해야 되죠. 그래서 달라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림이 틀려요. 앞에 그림은 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에 저당권 넘어갔을 때. 뒤에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나서 뭐가? 소유권 넘어갔을 때. 그림이 틀려요,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지문으로 나중에 딱 보잖아요. 똑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잘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책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일단 8번. 일단 동네 8번.
그 박스 바로 위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고 돼 있죠. 거기가 이제 저기예요. 이제 을에서병으로 저당권 넘어갈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 간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제 보세요. 자, 상실하는 갑이 의무자. 갑이니까 그가 우리가 이제 저당권자. 또 이제 저당권 양도인 그랬겠죠. 그다음에 새로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을은 권리자. 을이 이제 그랬죠.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제 거기 6번, 7번 그런 거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아직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핵심 다지기 있죠. 그 표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핵심 다지기에 있는 그 용어들만 이해하시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 그거 왔어요. 이제 첫 번째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가 이제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됐고. 그래서 일단 오늘 숙제는 뭔가 하면요. 핵심 다지기죠. 그 박스 속함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라 했지 외우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 뜻만 아시면 문제 다 풀려요. 나중에 이렇게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단독 신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